네, 범죄학 2015년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보면 범죄학의 학문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범죄학이라는 것은 종합학문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법학, 심리학, 사회학 등등의 학문의 나쁜 말로 하면 짬뽕 학문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종합학문이에요. 그 특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보시면 1번 종합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학제간 연구란 말은 학문 간의 경계가 없이 학문을 아우른다. 이걸 학제간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종합학문이다. 이걸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2번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생물학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심리학적으로 측면에 접근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의 현상 또는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보시면 3번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단일하다. 단일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단일이 아니라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죠? 그래서 답이네요. 그래서 범죄학은 특성이 종합학문이다.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출제였습니다. 잠깐 해설도 좀 보실까요, 여러분? 범죄학자가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 합의론, 그 다음에 갈등론, 그 다음에 상호작용론. 일단 이 제목은 좀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15년 기출에는 추상론적 관점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답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어두신다고요? 추상론적 관점. X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관점은 있다 없다 이런 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호 갈등 합의 이렇게 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상호적 작용론적 관점 있잖아요. 그 다음 2번 갈등론적 관점, 3번 합의론적 관점. 암기하실 적에는요.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암기가 필요하니까 상호 갈등했는데 나중엔 합의가 되었다. 그래서 상호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갈등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합의 동그라미. 어떻게 암기하신다고요? 상호 갈등 합의. 상호 간에 갈등이 있었다가 나중에 합의했다. 그래서 합의론적 관점까지 이해하시고, 거짓말로 답으로 틀리게 된 게 추상론적 관점 이런 것들은 15에 기출이 되었는데 이런 관점은 범죄학적 관점에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번으로 출제가 됐죠. 지금 화이트 칼라 범죄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보시면 화이트 칼라 범죄, 원래는 브루 칼라에 대응하는 범죄 개념인데 일단은 화이트 칼라 범죄는 말 그대로 제가 입고 있는 게 화이트 칼라죠. 그죠? 좀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고위층, 그죠? 상류층, 이런 사람들이 사무직, 이런 사람들이 범하는 범죄를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부른답니다. 아시겠어요? 보시면, 잠깐 해설을 먼저 잠깐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생 가이드라고 되어 있죠. 화이트 칼라 범죄의 특성, 동그라미, 사회 경제적 지위 신분이 상류층이다. 상류층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트층이다. 동그라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년 노년층이 다수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은 초중년에는 올라가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장년, 노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중년, 세모인데 여기는 들어있으니까 아무튼 청소년 이런 범죄에는 화이트 칼라 범죄하고는 무관하겠죠. 됐고요. 2번 해설을 잠깐 보시면 화이트 칼라 범죄 이제 특성이 나오죠. 정치 경제적으로 높은 사회적 주의의 사람들이, 즉 높은 사회적 주의 동그라미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직업을 이용하여 범하는 범죄다. 그래서 보통 경제범죄, 그래서 횡령범죄, 배임범죄, 여러분 뉴스 보시면 횡령, 배임 그러면 기업의 대표들이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범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횡령, 배임, 뇌물수수, 탈세, 금융사기 등의 기업범죄가 이해 해당이 된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 범죄는 대부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범하고 그러니까 기업범죄하고 연결된다. 좀 말아두세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화이트 칼라 범죄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1. 기업의 탈세.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범죄는 화이트 칼라 범죄에 연결된다. 그래서 탈세. 그 다음에 기업 사무실 침입 절도. 기업의 사무실 침입해서 절도하면 무슨 죄인가요, 여러분? 삼성 사무실 침입해서 삼성의 노트북을 훔쳤다면
그건 당연히 그냥 일반 절도죄입니다. 단순 절도. 절도죄는 화이트 칼라 범죄가 아니죠. 그래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붙였지만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절도죄입니다. 절도죄는 화이트 칼라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답이네요. 그 다음에 3번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그러니까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면 예를 들어서 기업과 기업들이 담합을 한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하나 써두세요. 담합 EX 해가지고요. 아무튼 기업범죄랑 연결되는 것이죠. 4번 증권사 직원의 주식 내부자 거래. 원래 내부자 거래란 말은 뭐냐면 회사의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이 일반 투자자가 모르는 회사의 고급 정보를 알겠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증권 거래를 하는 것을 내부자 거래 그럽니다. 역시 기업 범죄, 화이트 칼라 범죄랑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절도는 화이트 칼라 범죄랑 무관하다.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3번 이제 범죄학과 관련되는 이론적인 게 상당히 이제 어렵죠. 학자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보시면 다음의 지문과 관련이 있는 학자는 43번 보고 계십니다. 범죄자들은 비범죄자들과 구별이 되는 유별난 신체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밑줄. 이 범죄자들은 밑줄, 그 다음에 유별난 신체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밑줄 작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은 생물학적으로 덜 진화된 퇴행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덜 진화된 퇴행적 특징. 그러니까 퇴행이란 것은 이 진화가 덜 된 것을 퇴행이라 그러죠. 이거 뭐가 관련되냐면 롬브로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롬브로조. 답 2번에 있죠. 롬브로조가 누구냐면 원래 이제 이태리 정형외과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범죄학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제 사형수 두개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알아내냐면 범죄자들은 타고난다. 이걸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지니지 않는 특성을 범죄자들은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이걸 생내적 범죄인 이렇게 부른답니다. 출생 시부터 가지고 태어난 범죄인. 그래서 생내적 범죄인. 그래서 그런 말이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 좀 이따 밑줄 작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4번 놈브로조인데 2번 놈브로조 또 놈브로소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범죄학의 아버지다. 써두시 바랍니다. 범죄학의 아버지. 그 다음에 범죄 인류학의 창시자예요. 놈브로조 그 제자가 페리고요. 페리 제자가 이제 가로팔로인데 놈브로조, 페리, 가로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범죄 인류학파 또는 그 이탈리아를 이태리 그러죠. 실증주의학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최초의 창시자가 이 사람 놈브로조예요. 범죄학의 아버지, 범죄 인류학의 창시자. 좀 적어두시고요. 해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놈브로조 생내적 범죄인에 관련된 설명이다. 그래서 생내적 타고난다 이런 뜻입니다. 생내적 범죄인 그러면 놈브로조 기억하시고요. 놈브로조는 범죄 생물학적 관점에서 생내적 범죄인을 제시하였는데 범죄자들 중 일부는 신체적 특징과 상황이 있어서 격세 유전적인 징후들을 비범죄자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격세 유전 밑줄 작업하시고요. 격세 유전이란 말은 간격할 때 격자입니다. 즉 세대할 때 세대할 때 세자인데요. 오인신들이 가지고 있던 야만적인 특성들 그런 것들이 할아버지 대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버지 대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손자 대에 나타나고 이렇게 이 세대를 달리하면서 간격을 두고 나타난 것을 어려운 말로 격세 유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놈브로조는 뭐 격세 유전적인 징후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범죄자들은. 그럼 징후가 뭐냐? 이마가요? 좌우가 불균형이다. 또는 두개골이 뾰족하다. 광대뼈가 특히 발달됐다. 일반인보다. 입술이 튀어났다. 그러니까 오인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성을 범죄자들은 제가 말한 몇 가지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알아내가지고 이 사람 뭘 주장하냐면 범죄자들은 타고난다. 이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또는 할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소질 이런 것들을 아주 중시하죠. 됐습니다. 그래서 놈브로조 좀 기억하시고요. 생내적 범죄인, 그 다음에 격세 유전 이런 단어들 놈브로조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됐고요. 44번 골치 아픈 문제죠. 마약류 중 향정식성 의약품으로 옳은 것은 잠깐 그 해설을 보시면 이 마약의 분류가 나와 있네요. 합격생 가이드에 보시면 원래 이제 마약의
크게 분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마약류관리법에 보면 정확한 명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답니다. 마약, 그 다음에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근데 이게 지금 작년 2015년 기출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뭐가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죠? 프로포폴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 속하니 연예인들이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유주사 이렇게 부른대죠? 푹 잠들고. 근데 이 프로포폴은 어디에 속하냐면 향, 정신성 의약품에 속한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44번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포폴은 뭐다? 향, 정신성 의약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약의 분류. 대마는 다시죠. 대마초 할 때 대마고요. 마약, 아편, 몰핀, 코카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마약이고요. 향, 정신성 의약품은 필로폰, 메스암페타인 이렇게 부르죠. 밑줄 작업하시고요. 그 다음에 LSD 제가 읽은 것들 특히 그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씩 체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다음에서 프로이드가 제시한 인성의 요소는 프로이드는 세 가지로 나누죠. 이드, 에고, 슈퍼에고. 해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 인성 구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프로이드 성격 구조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격 구조 이렇게 써두시고요. 이드 원초적 자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드, 이드 이렇게 읽습니다. 이걸 원초적 자라고 우리 교재에 되어 있는데 이 말도 쓰이지만 원초적 자를 줄여가지고요. 원초적 자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원초아 이렇게 적어두세요. 이 시험에서도 이드 해가지고 가로 원초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초적 자란 말보다는 무슨 말과 더 친해야 되냐면 시험이 좋아하는 단어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초적 자는 원초아 다 줄여서 적어두시고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본능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욕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라고 하나 나왔어요? 읽어볼까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 비합리적, 본능적, 반사회적인 무의식적 상태를 쾌락을 추구한다. 이런 말이 있네요. 그래서 본능적 욕망. 그래서 본능적 동그라미, 욕망 동그라미. 그래서 욕망을 충족하는 성격 구조를 우리가 이드, 원초아 그런답니다. 그래서 원초아 이드에서 꼭 기억할 단어 본능, 그 다음에 욕망. 한꺼번에 말하면 본능적 욕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부한 게 바로 뭐냐면 에고입니다. 에고, 자. 에고를 뭐라 그런다고요? 자. 여기는 뭐냐면 현실 세계를 중재,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성격 구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합리적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간이니까 이드, 에고, 슈퍼 에고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본능과 초자아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다. 중간이니까요. 초자아가 바로 슈퍼 에고죠. 그 다음에 슈퍼 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자아. 뭐라 나왔어요? 도덕적, 양심적. 동그라미. 그래서 도덕적, 양심적. 아까 이들은 뭐랬어요? 제가 본능적. 그죠? 에고는 동그라미 하세요, 여러분. 합리적. 그런데 슈퍼 에고는 더 고급진 거. 도덕적, 양심적. 포인트를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라고 나왔는가요? 45번에 다음에서 프로이드가 제시한 인성의 요소는 도덕과 양심의 기능을 담당한다.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도덕적, 양심적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슈퍼 에고가 되겠죠. 초자. 아시겠어요? 답은 3번으로 하시고 제가 해설해 드렸으니까 한 번씩 체크한 단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6번 사회 내 처우로 볼 수 없는 것은 일단 사회 내 처우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겠습니다. 해설에 좀 자세히 나왔습니다. 볼까요? 사회 내 처우. 그러니까 사회 내 처우는 이 범죄자 또는 범죄와 관련된 자들을 사회 밖으로 격리하는 게 아니라 사회 내에 두고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내 처우, 사회 내에 두면서 교정 교화에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 내 처우 그럽니다. 네, 사회랑 격리시키지 않는다. 뭐라 났나요? 범죄자나 비행 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 내에 수용하는 교정 대신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관 등의 지도와 언어를 통하여, 언어란 말은 원조 보호의 주말입니다. 언어를 통하여 교정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 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뭐예요? 보호하고 관찰하는 것이죠.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면 주기적으로 보호관찰관이 만나야 되고요. 또 여행 같은 거 갈 때도 이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하고 가고 그래야 돼요. 사회봉사, 수강명령. 사회봉사는 우리가 그 연예인들이 그리고 문제가 되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뉴스에 오르락내리는데 어느 날 보면 그 과학원이나 양동 가서 좋은 일 하고 그러잖아요. 걔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헌법 62조 2 1항에 보면 행위 집행을 위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로 나온 사람은 집행유예에다가 우리 법원은 사회봉사, 그전 봉사활동, 그다음에 수강명령. 수강명령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그 성범죄자들이 강의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수강명령, 그다음에 보호관찰 이런 것들을 플러스 시킬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여러분 MC몽 들어보셨죠? 가수. MC몽 같은 경우에는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죄, 사랑이 고의발치가 문제가 됐잖아요. 병역법 위반 이게 문제가 됐는데 병역법 위반은 대법원까지 갔죠. 무죄. 그 다음에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급 시험에 응시도 안 하면서 공무원시험에 응시한다 해가지고 군대를 연기시켰거든요. 이건 유교에 의한 속임수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인정이 돼가지고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어요. 거기다가 보호관찰 몇 시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보호관찰이 아니라 사회봉사 몇 시간, 그래서 100시간. 100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따로 교도소 있는데 안 갔지 않습니까? MC몽이 이런 것들 다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른다? 사연의 저우 이렇게 부른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답은 휴대의 금품의 영치 들어보시는가요? 교도소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던 물건은 뭐예요? 강제적으로 압수하는 것을 영치 그럽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물품하고 관계된 이야기고요. 사인의 처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용시설 내에 수용을 하면서 수반돼서 영치 같은 것이 이루어지니까 사인의 처분과 전혀 무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47번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추를 껴야 된답니다. 첫 번째 구속요건 해당성, 두 번째 위법성, 세 번째 책임 또는 책임성 그럽니다. 성 붙여도 좋고 안 붙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행위가 구속요건 해당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모셔도 됩니다. 그냥 소리 외우세요. 2책입니다. 1. 구속요건에 해당할 것, 2. 위법할 것, 3. 책임이 있을 것. 그래서 문화성 이런 것들은 느낌 확 오시죠? 이게 형법적인 측면하고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답은 3번 문화성입니다. 48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이치추적 전자장치. 이치추적 전자장치 여러분 뉴스에 많이 들어보셨죠? 전자발찌를 말합니다.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이 특정 범죄자 이걸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여기서 네 가지 유형의 범죄자에게 이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중요한 파트입니다. 살인죄, 그 다음에 강도죄, 즉 살인 강도가 미성년자를 유괴해서 성폭력했다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외우신다고요? 첫 번째 살인, 두 번째 강도, 세 번째 미성년자 유괴. 유괴해서 뭐 했다고요? 성폭력을 범했다. 그래서 살인 강도가 미성년자를 유인해서 성폭력 범죄를 행했다. 그러면 뭐 찬다? 전자발찌 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1번 성폭력 범죄, 2번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3번 살인범죄, 4 모욕범죄. 이건 단순 암기를 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물론 답이 너무나 보여주고 있네요. 답을 모욕범죄. 욕지거리 하면 블라블라 놈, 블라블라 연 그러면 뭐예요? 모욕죄잖아요. 그죠?
뭐 욕제해가지고 전자발찌 찬다는 것은 전혀 아니겠다는 느낌이 확 오시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이것도 뭐 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성매매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 성매매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겠습니까? 답은 3번이죠. 2번도 한번 볼까요?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청소년. 청소년 옆에다 이것도 써두세요. 심실상실자, 그 다음에 심신미약자.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청소년이나 심실상실자나 심신미약자나. 여러분, 그 심실상실자라는 것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이제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력이 없는 자를 말해요. 심신미약자는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력이 미약한 자. 그러니까 완전히 맛이 가신 분은 심실상실자, 조금 가지고 아직은 좀 남아있으신 분 정신이 이걸 심신미약자 그럽니다. 아무튼 유인해가지고 심실상실자나 심신미약자 청소년을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 성매매의 피해자가 당연히 됩니다. 한자도 아시겠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성매매 피해자가 있죠.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4호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실 분들은 2조 1항 4호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고전주의 범죄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기출 표시를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기출이 된 파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형법이나 범죄학에서 크게 나누면 구파, 신파가 있어요. 학파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구파를 고전학파 또는 고전주의, 신파를 뭐라 하냐면 실증주의 이렇게 부른답니다. 아시겠어요? 보시면 뭐라 났나요? 비교를 좀 하셔야 되는데 좀 어렵겠습니다. 좀 봅시다. 고전주의는 18세기 중반에서 20세기 후반에 일어났고요. 실증주의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파는 여러분 1789년 그러면 뭐가 떠오르신가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해죠. 1789년 몇 세기예요? 18세기죠. 그래서 18세기입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이 형법이 학파를 형성해요. 또 범죄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과 유관 학문이니까 고전주의 범죄학이 등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말들이 다 나옵니다. 그 이전 시대에는 국가 왕권으로부터 잔혹한 형벌로 국민 시민들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즉 우리 국민은 시민은 국가 권력 왕권으로부터 그렇게 잔혹한 형벌로 당할 정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은 말들이 다 등장해요. 개인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법치주의, 계몽주의. 아시겠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인간관이 나왔는데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잔혹한 형벌로부터 왕권으로 당할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려면 어떤 인간을 전제해야 되겠어요? 멋진 인간을 전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사가 있다. 그래서 자유사론 그럽니다. 옆에다가 자유사 인정 이렇게 적어두세요. 뭐라고요? 자유사 인정. 중요한 파트니까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그러니까 이 고전주의는 뭘 전제하냐면 보는 인간을요. 인간에게 뭐가 있다? 자유, 의사가 있다. 이 자유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유가 뭔가요? 그죠?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의 핑계거리는 뭐냐면 너희에게 뭘 줬는데 자유의지를 줬는데 즉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너희들이 악을 선택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똑같습니다. 이법과 적법을 즉 범죄와 범죄 아닌 것을 선택한 능력이 있는 멋진 인간으로 봐요. 자유사 인정. 자유사를 인정한다. 아시겠어요? 자유사를 인정하니까 범죄로 나갈 수도 있고요. 범죄인으로 나갈 수도 있고 범죄인이 아닌 것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선택할
선택에 따라 달라지죠.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비결정론 그런답니다. 비결정론. 그런데 실증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증명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롬브로저 같은 사람 아까 했죠. 이 범죄자는 타고난다 해가지고 뭐예요? 이 일반인과 다른 범죄자 특성들을 연구해서 증명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실제 증명이 보인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실증주의 그럽니다. 여기는 자유사 웃기지 마라 그래요. 시대적인 배경 뭐냐면 자본주의 모순이 극대화 된답니다. 그래서 19세기 등장한 것이 바로 실증주의잖아요. 19세기 후반에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더욱 잘 살고 그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고 빈익빈 부익부 자본주의 모순이 이제 심화가 돼요. 그래서 누원과 상습범이 격증하고 시대적인 그 배경이요. 그 다음에 가정이 해체가 되니까 소년범이 격증합니다. 여기서는 목표가 뭐냐면 인권 보장하는 게 목표였어요. 여기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켜내는 게 목표예요. 사회방위라 그래요. 멋진 말로. 그래서 애들은 뭐라 하면 자유사, 자유지 웃긴지 마라. 이거보다는 즉 자유사를 얘들은 부정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질, 그 다음에 주어진 환경이 훨씬 더 뭐예요? 이걸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미 타고난 소질이나 환경에 의해서 범죄기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결정론 그런답니다. 그래서 자유사 인정하는 순간 비결정론과 연결되고 자유사를 부정하면 결정론과 연결된다.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인간관 고전주의 자유사론, 자유사 인정 거기다 써두시랬죠? 비결정론. 실증주의는 결정론. 왜? 자유사를 부정하니까 소질과 한계에서 범죄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미 범죄자는 타고나고 결정돼 있다. 그래서 이걸 결정론 그런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고전주의에서 형벌론을 잠깐 보셔야 되겠습니다. 고전주의는 형벌의 목적이에요. 형벌은 범죄자에게 범죄 피해자를 대신해서 국가가 보복하는 것이다. 마땅히 보복하는 거다. 그래서 응보형 그런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형벌의 용도를 일반 예방이라는 것은 감기 예방 이런 게 아니라 범죄를 예방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대상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예방한다. 이걸 일반 예방 그래요. 느낌이 안 오시면 보겠습니다. 범죄자에게 그래서 살인범에게 사형이 처해요. 그죠? 형벌을 부과한다고. 그 형벌을 보고 일반인들이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당하구나. 범죄 안 저질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일반인들이 범죄 예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표현을 이걸 일반 예방 그런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실증주의 심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형벌의 용도는 일반인들을 대상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사회방위가 목표로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누범과 상습범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특별 예방주의입니다. 이건 특별한 놈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은 일반 예방. 특별 예방 뭐라?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한 사람 누구니? 네, 범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특별인들에 대한 범죄 예방, 범죄자에 대한 범죄 예방. 이미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무슨 예방이니? 예, 재범을 방지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재범을 방지한다. 재범을 방지하려면 교육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형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목적형 그런답니다. 목적형, 교육형, 그 다음에 특별예방 다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말이 좀 어렵죠. 특별예방, 특별한 사람들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즉 범죄자의 재범 예방이다. 그러려면 교육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육형과 연결시킨다. 그 다음 목적형, 이건 응보형에 대응하는 것이 보복만이 목적이 아니다. 이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교도소 내에서 개선시키고 교화시키는 것이 형벌의 또 하나의 목적이다 해서 목적형이 나오는 겁니다. 좀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문제가 많으니까 더 하고 싶지만 이걸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주의 범죄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모두 골라라. 기억,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한다. 제가 이 자유사 같은 말이 자유,
의지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특징에 초점을 두는 것은 실제 증명이 보인다. 실증주와 연결됩니다. 형벌을 통한 억제에 많은 관심을 둔다. 형벌을 통한 억제, 특히 일반 해방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디귿 맞고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임을 가정한다. 그래서 합리주의, 인간을 멋지게 봐야 된댔죠. 여기는 인간을 멋지게 안 보는 거예요. 인간은 주어진 소질과 환경을 극복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합리적인 존재임을 전제로 한다. 고전주의 맞습니다. 그 다음에 논브로조의 생리적 범죄이 대표적이다. 논브로조는 역시 심파의 시초예요. 아까 제가 범죄학의 아버지, 범죄 인류학파의 창시자, 실증주의 창시자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니엘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학교폭력 가해자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학교폭력 아시죠?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 충동에 대한 통제력이 강하다. 건전한 상식으로 풀 수 있겠죠. 충동에 대한 통제력이 당연히 약하니까 가해자로 나타나서 범죄를 저지르겠죠. 그 다음에 답은 1번이고요. 읽어볼까요? 2번. 죄책감이나 동정심이 적은 편이다. 맞고요. 권력과 지배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보통 짱들이 일진이나 그러나요? 이런 친구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폭력적 성향이 강한 편이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52번 보면 이것도 아주 오래간만에 나오긴 했는데 그 범죄학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허칭스와 매드닉의 입양아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양아 연구란 건 뭐냐면 그 생부, 양부, 이제 생부란 단어를 여기서 이제 쓰니까 해설을 읽으시려면 이걸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생부는 출생시켜준 아버지죠. 양부는 양아버지고요. 그런데 이 입양아 연구라는 것은 입양아인 범죄인을 연구하는 겁니다. 보시면 입양아 연구라는 것은 어떤 입양아를 연구한다고요? 네. 범죄자인 입양아를 연구하는 거예요. 아주 발상이 좋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생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양이 되면 양아버지, 양부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자는 양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고 또 양아버지로부터 지금 뭐예요?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겠죠. 근데 얘가 범죄자가 됐다고요. 우리가 이 자가 입양아라고 부르는데, 입양아, 여기서 낳았다가 지금 얘한테 입양이 된 겁니다. 아버지로부터는 여러분 유전적 요인이 강해요? 아니면 환경적 요인이 강해요? 당연히 생부는 뭐가? 유전적 요인이 강하겠죠. 양부는 무슨 요인이 강하겠습니까? 그죠? 환경적 요인이 강해요. 환경적 요인. 근데 이 자가 이 범죄자로 나가는데 만약에 이 생부가 범죄자인 경우, 범죄자가 아닌 경우. 근데 이 생부가 범죄자들이 더 많더라. 생부가 범죄자가 아닌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 생부가 범죄인들이 많더라. 그러면 뭐예요? 근데 똑같은 입양하지만 뭐예요? 이 범죄인인 아버지를 많이 두고 있는 입양아라면, 보세요. 이 지금 생부가 범죄인이었던 양자들이 지금 범죄인이 아닌 양자들보다 범죄율이 높다면 똑같은 입양아인데, 그죠? 이쪽에 입양아들이 범죄인을 생부로 두고 있는 입양아들이
범죄인을 아닌 자를 생부로 두고 있는 입양아보다 더 많다 그러면,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쪽 애들이 이쪽이 더 많다 그러면 뭐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유전적 요인이 아주 중요한 거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저 말 이해가 되신가요? 애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버지를 본다 이 말입니다. 생부를. 그래서 아버지가 범죄인인 경우, 아버지가 범죄인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생부가. 근데 봤더니 생부를 범죄로 둔 입양아들이 생부를 범죄로 두지 않는 입양아보다 생부가 범죄인이 아닌 경우보다 훨씬 더 범죄율이 더 높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아주 중요하구나, 이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얘들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환경보다는 유전적 요인이 더 중시하는 겁니다. 지금 정말 이해가 되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범죄인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놈들이 범죄인이 아닌 자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보다 범죄율이 훨씬 더 높더라. 결국은 환경보다는 유전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 1번. 입양아의 범죄성에 생부와 양부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맞습니다. 유전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얘들이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한 겁니다. 입양아의 연구를. 3번. 생부가 범죄일 때보다 양부가 범죄자일 경우 입양아가 범죄가 될 확률이 더 크다. 아닙니다. 얘들은 유전적 요인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니까 생부가 범죄자일 경우가 양부가 범죄자일 경우가 더 범죄율이 높다고 말합니다. 거꾸로 적어져 있네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환경과 유전의 영향이 엄밀히 분리되지 못한 연구에 따른 비판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그렇게 똑 떨어지는 현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비판이 있다. 그래서 3번이 가장 틀립니다. 결과에다가 좀 별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은 건 바로 뭐냐면 여기도 범죄자, 얘도 범죄자. 가장 높고요. 두 번째가 뭔가요? 유전적 요인을 더 강조한댔죠. 생부가 범죄자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양부가 범죄자인 경우. 네 번째는 둘 다 범죄자가 아닌 경우는 그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가장 높은 건 둘 다 범죄자더라. 생부도 양부도 범죄자라면 얘가 범죄자로 나갈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생부하고 양부 중에는 생부가 범죄자일 경우가 양부가 범죄자일 경우보다 더 범죄율이 높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에 별표하시고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3번 조직범죄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조직범죄 조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설을 잠깐 보실래요? 조직범죄의 특징으로는 비이념성이다. 특히 추구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당장 눈앞에 경제이익이 목표다. 내부 규율이 있다. 유계성. 유계성이란 말은 어려운 말인데 해설 보고 계셔요. 유계 질서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준말보다는 같은 말입니다. 유계성이라면 유계 질서, 상하 질서. 조폭들은 뭐예요? 상하 질서가 유난히 더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직 집단 간에 타 집단을 배타한다. 그 다음에 충성심, 범죄 지속성. 근데 문제가 뭐라 나왔나요? 1번 유계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계성이란 말은 유계 질서, 상하 질서를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 2번 위협이나 무력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불법적 이익을 추구한다. 당연한 말이죠. 일시성 아닙니다. 조직인데요. 조직은 단체입니다. 계속성이지 일시성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4번은. 그 다음에 54번 미국 범죄 문제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훨씬 심각한 이유는 가족, 교육, 정치 등 다른 사회 제도들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경제제도 이렇게 써두시기 바랍니다. 돈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족이나 교육이나 정치 이런 것들은 비경제제도입니다. 이 비경제제도들의 힘보다 경제제도의 힘이 즉 물질적인 힘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 누구냐 이 말입니다. 1번 메스너하고 로젠펠드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질 지상주의가 강조가 돼버리고 이것이 우선하니까 다른 선진국들보다 미국이 훨씬 물질 지상주의를 강조하는 미국이 더 위험하다,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메스너, 로젠펠드 기억해 보시고요.
그다음 55번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공식 통계가 아닌 것은 나왔는데 지금 교재 1번, 3번으로 돼 있죠. 범죄 백서, 그다음에 범죄 분석. 물론 다 정확히는 범죄 백서나 범죄 분석이나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범죄 분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경찰청에서. 굳이 고른다면 범죄 백서는 법무연수원이니까 이 범죄 분석은 뭐 다 범죄 분석을 한다는 표현을 써요. 아시겠어요? 대검에서만 한다고 이제 우리 교재에 적어져 있긴 하지만 굳이 고른다면 이게 출제되면 안 되겠지만 범죄 백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경찰청에서 그러면 그 공식적인 범죄 통계가 뭔가 볼까요? 경찰 백서, 그 다음에 경찰 통계 연보, 교통사고 통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6번 성매매에 관하여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태국은 불교 국가죠. 답은 태국입니다. 알아두시고 57번 재산범죄가 아닌 것은 재산범죄는요. 좀 적어드릴까요? 해설이 있나요? 네, 해설이 없나요? 재산범죄 재산범죄는 뭐 자산죄 이렇게도 부르죠. 이걸 생략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아까 횡령 배임은 특히 그 화이트 칼라 범죄랑 연관이 깊댔죠. 기업의 대표들이 많이 범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작물죄, 작물범 들어보셨죠? 뭐 그다음에 손괴죄. 권리행사 방해죄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모르시고 이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작물손괴 이런 것들이 재산범죄 줄여서 재산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은 그럼 뭐예요? 57번 손괴 있죠, 사기 있죠, 절도 있죠, 강간. 강간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범죄거든요. 강간하면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하고 싶지 않는 놈하고 한 것이니까 성직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침해돼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간은 기본적으로 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아시겠어요? 느낌이 안 오시죠? 강간 신체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유,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강간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작물손괴, 그 다음에 하나 더 정확히 한다면 적어버릴까요? 권리행사 방해라는 게 있습니다. 9가지 재산범죄를 다 하신 겁니다. 권리행사 방해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8번 살인의 종류가 나왔네요. 연쇄살인, 연속살인, 그 다음 뭐 표출살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볼까요? 1번 먼저 해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회 때도 출제가 되었죠. 표출적 살인. 표출이란 말은 뭐가 숨었냐면 감정이 표출됐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욱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 났어요? 개인의 감정이나 가치 등이 표출되어 살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 없어요. 열받아서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옴표 살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감정 밑줄, 표출 밑줄. 이걸 표출적 살인 그럽니다. 도구적 살인한 말은 뒷문장부터 해석해보면 살인을 도구로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살인을 도구로. 그래서 도구적 살인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도살인. 살인은 도구 수단에 불과하다고. 뭐 하기 위해서? 돈 뺏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강도살인. 살인은 수단이고요. 목적이 강도라고. 이걸 어려운 표현으로 도구적 살인 그럽니다. 강간살인. 살인은 도구고 목적은 뭐예요? 강간이고. 얘가 나와 있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린 게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입니다. 말 그대로 연속은요. 연속된 살인을 줄여서 연속살인 그런 겁니다. 어려운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4번 연속살인 짧은 기간 동안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4명 이상을 살해했다. 오케이? 근데 연쇄살인은 이번에 보시면 연쇄살인은 범죄자가 심정 냉각기를 갖고 3곳 이상의 개별적인 장소에서 역시 4명 이상의 독립적인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심정 냉각기를 가졌다. 이 말은 죽이고 한참 쉬고 살인하고 또 쉬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소 긴 기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짧은 기간 동안 그러면 연속살인, 다소 긴 기간 동안 그러면 연쇄살인.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로 나왔나요? 다소 긴 기간 동안 심적 냉각기를 거쳐 다수 장소에서 4인 이상 살해했다. 그래서 일단은 연쇄살인이든 연속살인이든 피해자는 4인 이상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다소 긴 기간이니까 연쇄살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죠?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